파워리프터, 하키 선수들. 이 선수들이 냄새를 맡고 있는 것은 뭘까요? 스멜링 솔트라는 것입니다. 직역하자면 냄새나는 소금이라는 뜻인데 바로 암모니아 가스를 방출시켜서 강렬한 냄새를 풍기는 것입니다. 그럼 선수들이 암모니아 냄새를 맡는 이유는 뭘까요? 언제부터 고약한 암모니아 냄새를 스스로 맡기 시작하게 된 걸까요? 왜 암모니아 냄새 나는 이것을 스멜링 솔트, 즉 냄새나는 소금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제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암모니아는 생각 이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플리니라는 사람의 내추럴 히스토리라는 책에서 암모니아쿠스 살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했고 13세기의 연금술사도 암모니아를 이용했습니다. 17세기 영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멜링 솔트라는 단어가 생겼는데요. 당시에 숫사슴의 뿔, 발굽을 깎아서 이걸 증류시키면 암모니아 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결정화시키면 암모니움 카보네이트라는 결정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마치 소금처럼 보였습니다. 이후 이것을 냄새나는 소금이라는 뜻의 스멜링 솔트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7세기에 스멜링 솔트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의료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기절해 있는 환자에게 암모니아 냄새를 맡게 해서 정신을 차리게 하거나 어지러움, 두통이 있는 환자에게도 냄새를 맡게 했습니다. 현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 선수들이 스멜링 솔트를 사용하는데요. 주로 파워리프팅, 역도, 복싱, 풋볼, 하키 선수 등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강력한 파워가 필요한 종목들이라는 것입니다. 파워리프팅과 역도는 물론이며 복싱, 풋볼, 하키도 상대방 선수와 격렬한 몸싸움을 할 때 순간적으로 큰 폭발적인 파워가 필요합니다. 스멜링 솔트를 이용해 암모니아 냄새를 맡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누군가에게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스멜링 솔트는 암모니아 가스를 방출하여 암모니아의 강렬한 냄새를 맡게 해서 코와 폐 점막을 자극합니다. 이런 강렬한 자극으로 인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그렇다면 암모니아 냄새를 맡는 게 운동에는 무슨 효과를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우선 아쉽게도 암모니아 냄새를 맡기 전, 맡고 난 후의 파워, 근력 상승의 효과가 실험적으로 실제로 증명된 연구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기전으로 파워와 근력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고 추론 가능합니다. 암모니아 냄새를 맡으면 과각성이 일어나며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 투쟁 혹은 도피 반응이 발생합니다. 투쟁 혹은 도피 반응은 우리 몸에 위해가 갈 만한 자극이 가해질 때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 등의 물질이 분비되는 반응을 말하는데요. 이런 물질들이 폭발적인 근육의 움직임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결국 근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기 상황에서의 초인적인 힘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한 연구에서 파워리프터 256명을 대상으로 스멜링 솔트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들의 평균 3대는 661kg, 평균 몸무게는 101.7kg였습니다. 256명 중 126명이 스멜링 솔트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 중 78%는 스멜링 솔트를 이용하면 그들의 운동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고 느꼈습니다. 스쿼트, 벤치, 데드리프트 각 종목에서 데드리프트는 113명, 스쿼트 70명, 벤치 58명이 사용했으며 파워리프팅 경기에서 스쿼트, 벤치를 하고 나서 데드리프트가 가장 마지막이므로 이때 피로로 인해 늘어진 몸과 정신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데드리프트를 할 때 가장 많은 사람이 스멜링 솔트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6명 중 9.8%, 약 10명 중 1명은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냥 견디고 계속 썼다고 합니다. 중량의 미친이죠. 그렇다면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암모니아가 입안 또는 코 안의 점막에 화학적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멜링 솔트를 사용할 때는 10에서 15cm 코에서 떨어뜨리고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 눈, 코, 목 안에 부종이 생길 수 있으며 특히 목 안의 부종, 즉 후두 부종이 생기면 호흡곤란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즉각적으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다음은 부작용 사례입니다. 1920년 뉴욕타임즈에 실렸던 기사 내용으로 복싱 선수가 라운드 사이 휴식 시간에 다량의 암모니아를 흡입한 이후 의식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1980년대에 여자 파워리프터가 암모니아를 흡입한 이후 아나필락틱 쇼크를 일으켜 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이 학술지에 보고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2003년에 보고된 케이스인데 친구들을 괴롭혀서 교정시설에 간 14살 남자아이가
달리기를 하다가 쓰러져서 암모니아를 흡입시켜 깨우려 했는데 아이는 결국 사망했고, 부검을 해보니 아이는 겸형적혈구 빈혈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암모니아 흡입이 아이의 상태를 악화시켰던 것이며 부모의 아이는 $500만 배상받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써본 적도 없으며 앞으로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암모니아의 원리는 결국 코와 폐의 점막에 강한 자극을 줘서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암모니아가 아닌 강한 자극으로는 뺨 때리기, 등 때리기, 메탈 음악 같은 자극적인 음악 듣기가 있습니다. 마조이스트가 아니므로 굳이 맞으면서까지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 운동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암모니아를 흡입하는 것은 더더욱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결국 사용할지 말지 판단하는 것은 개인의 몫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